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추운데 잘 지내시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분양가, 분양 관련돼서 기사 하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억눌린 규제지역, 내 집 마련 수요자 몰린다. 당연하죠. 네, 이게 참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고분양가 관리 지역, 분양 아파트, 로또 대접. 이게 이미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는데 한동안 좀 쏙 들어갔었죠. 로또 분양. 여러분 이게 로또 분양이 왜 나왔을까요? 로또 분양이 나온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게 자꾸 이제 청약에 규제를 가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비싸게 팔지 마. 이렇게 딱 마감을 지어버린 거예요. 어쨌건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둔촌주공 아파트예요. 여러분 아시죠? 둔촌주공 아파트가 아직도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짓고 있어요. 상관은 없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둔촌주공 분양이 못 나오는 이유는 분양가에 대한 불평 때문이죠.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미 뭐 알고 있지만 인정을 하는 분이 있고 인정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신데 모든 건설 경기는 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짓는 집을 돈 벌지 마. 그 이상 비싸게 받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은 분양을 하기가 좀 어렵죠. 특히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이 만약에 분양가가 낮아지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새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 조합원들이 뭐야? 그러니까 원주민들, 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원주민들 맞아요. 땅주인들이 여기를 서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건설사를 구해가지고 쭉 간단 말이에요. 이 정비 사업을. 그래가지고 짓기로 해요. 그래서 땅 주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00가구 중에 땅 주인들이 500가구 그리고 500가구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땅을 가진 사람들이 500명 그리고 새롭게 분양할 게 500명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재건축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추가 분담금을 내야 돼요. 추가 분담금은 무조건 발생해요.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안 내는 게 또 있긴 한데 그건 결론적인 거고 뭐냐면 건설비를 내야 돼요. 건설비. 평당 얼마 이렇게 건설비를 내서 내 땅에다가 건설을 새로 하는 거예요. 땅은 내 건데 건축을 새로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땅에 대한 보상 플러스 건설비를 내는 거니까 일단 여기 건설비 있죠, 여러분. 이 건설비는 무조건 내야 돼요. 무조건 내야 되는데 이 땅에 대한 보상이 상당한 거죠. 예를 들어서 땅이 내가 기존에 이 아파트 대지권에 갖고 있는 땅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가질 아파트 플러스 남에게 줄 땅이 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땅이 50평이에요. 여러분이 대지지분 같은 거 많이 따지시잖아요. 50평인데 내가 앞으로 새로 지을 아파트에 필요한 건 40평이에요. 그러면은 10평이 남죠. 이 10평은 누구한테 가요? 10평은 일반 분양자에게 팔아먹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50평의 대지를 갖고 있다가 40평은 내가 건설비 내고 받고 그리고 10평은 팔면 되는데 이 10평의 땅값이 건설비보다 비싸면은 내가 낼 돈은 제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내가 10평이 남았잖아요. 10평이 남으면 이 땅값을 일반 분양자한테 줘가지고 분양가로 받아야 되는데 일반 분양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갑자기 딱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얘기하면 내 땅 10평을 그냥 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모든 사업장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내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요. 왜냐면 이렇게 땅이 남아도는 곳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땅 50평 가지고 있다가 40평은 내가 쓰고 10평은 일반 분양자한테 줘서 이거를 일반 분양자한테 팔아가지고 내가 보상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건설비를 충당을 하든 뭐 어떻게든 옛날처럼 1+1을 받든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땅이 10평이 남았는데 이 사람한테 10평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 분양가를 일정 이상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땅 10평이 날아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조합원이 좋아할까요? 이 평당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이 땅을 평당 1억씩 하는 땅을 10평을 내주면 한 10억이거든요. 물론 이렇게까지 가진 않지만 이렇게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거꾸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저 땅 10평을 공짜로 받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뭐예요? 로또입니다. 당첨만 되면은 이 가격이 저 원래 기존 조합원분의 10평을 공짜로 받는 셈이 돼요. 이게 모든 아파트가 이렇다는 것도 아니고 얘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은 돈을 냅니다. 추가 분담금을 내는데 워낙 대지 주분이 넓고 사업성이 좋은 곳이 있어요. 이런 데들은 땅이 정말 많던 기존의 대형 평수를 갖고 있던 분이 평수를 줄여가면은 돈이 남습니다. 그걸로 이 추가 분담금 내고도 남거든요. 결론적으로 남는 땅은 수분양자한테 파는 건데 이 수분양자한테 팔아야 될 이 땅이 값을 매길 수가 없고 수분양자한테 이 땅을 뺏기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땅 10평을 공짜로 받게 되니까 로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정말 심한 데는 주변 그 시세 대비해서 10억 이상 저렴한 단지도 있어요. 자극적이니까 뭐 단지 이름까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요새 좀 예민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겠어요? 조합원이 가져가야 될 혜택을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수분양자가 받아가면 되지. 왜 조합원을 챙겨주냐? 조합원은 원래 돈 많은 사람이 아니냐? 아니에요. 물론 투기꾼들이 많은 것도 제가 인정을 하지만 주로 조합원들은 원주민들이 꽤 많습니다. 원주민들은 그 집에 땅을 사놓고 집을 사놓고 그냥 살았다는 것밖에 없지 그분들이 일부러 땅값을 올린 건 아니에요.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정말 40년 넘게 40년 동안 정말 그 안 좋은 상황에서 버텨냈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럼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분들이 거기 살면서 집값이 올랐다고 벌이가 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국가에서 수분양자한테 내 땅을 팔라는 걸 못 팔게 하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이 조합원들이 봤을 때 대단히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로또 분양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주택시장 안정을 만들지도 못했는데 왜 조합원의 혜택을 수분양자에게 줘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하시죠. 수분양자는 무주택자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합원 중에 많은 사람은 1주택자도 많아요. 그러면 수분양자는 분양받는 순간 사실 1주택자니까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론 야 조합원은 이미 주택이 있었고 수분양자는 무주택자니까 그 순간은 수분양자한테 혜택을 주는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세금 혜택이나 이런 공공적 혜택은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왜 조합원들의 어떤 땅을 뺏어서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로또 분양이 되니까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못 느끼시겠지만 정말로 집이 필요한 분들은 못 받아요. 대출도 안 나오고 가점도 안 되고 요즘 여러분 그냥 청약 다 포기하셨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돈 많으신 분들이 가점까지 높거든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로또 분양에 대해서 좋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분양 물량은 줄어드니까. 분양 물량이 왜 줄어들어요? 보세요 여러분. 간단히 생각을 해봐요. 안 줄었다는 분들도 계신데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물건을 파는데 가격을 내리래요. 그럼 안 팔거나 나중에 팔고 싶겠죠. 조합원들은 사업을 나중에 하고 싶겠죠. 그런데 거꾸로 분양은 받고 싶죠. 왜? 로또 분양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죠. 그럼 분양시장이 어떻게 돼요? 분양시장이 환이 되는 거예요. 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 집 마련 수요자가 몰린다? 여러분 지금 주택 사는 게 쉬워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면 비싼데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도 높은데 내 집 마련 수요자가 어떻게 몰려요? 우리가 요즘 말 그대로 지금 거래가 막힌 상황, 대출이 중지된 상황에서 어떻게 막혀요? 어떻게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시중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분양시장도 완전히 망가져야 되거든요. 주택이 꼬꾸라지려면. 거래가 안 될 때는 미분양이나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원래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대출 중지로 거래가 거의 중지가 됐죠, 여러분. 이러면 원래 미분양이 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 미분양이 안 나요. 경기도권에 미분양이 제대로 안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예전에 제가 공부했던 시장이랑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설명 못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어쨌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고 수요 공급을 두고 조절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끄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거래가 끊겨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만약에 공급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완전 줄은 거면은 여러분 이것도 받지 말아야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로또 분양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게 부작용이 꽤 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단편적으로는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모습을 옆에서 한번 다시 한번 관찰해 볼 수도 있다,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